영화 처음 보고 나서 울었다는 소리 들었는데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렇게 해서. 아, 누구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송몽규. 네. 왜 죄송스러우셨어요? 더 잘 소개해드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죄송스러움과 어떤 내 억울한 마음과 이런 것들. 그리고 딱 그 기자간담회 장에 들어서는데요. 이 포스터가 보이는데 참 제 얼굴과 이제 하늘의 얼굴이긴 하지만 웃고 있는 청춘들이 또 조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요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준익 감독님께서 윤동주 시인에 대한 영화를 찍는다. 대본 한번 봐라. 이게 무슨 소리지 했어요. 뭐라고 그 대본 봐서 뭐 어쩌라는 것이 이랬어요. 난 윤동주 그래서 할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몽규 역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송몽규라는 역할이 있다 해서 저는 홍몽규인 줄 알았어요. 홍몽규? 네, 홍몽규. 한번 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주연인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근데 대본에 신연식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신연식 감독님이면 독립영화 배우들이 많이 하시니까 신연식 감독님이 연출을 하시는 거구나. 감독님께서 뭐 기획 제작을 하시고 그래서 매니저한테 전화를 걸었죠. 형 이거 되게 너무 좋고 하고 싶은데 신연식 감독님이 연출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매니저도 좀 믿기지 않았는지 그런가? 라고 이제 대꾸가 온 거예요.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되려 전화를 걸고 며칠 있다가 국제시장 시사회 불인 날 정민이 형님이 야 너 그 이준익 감독님 하시는 그 시나리오 받았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받았습니다. 너 그거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할 건데 근데 그 신현식 감독님이 연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민이 형도 그런가? 아닌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조사의 끝에 감독님이 이제 하시던 거구나. 그래서 처음 미팅 가는데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팅 해보시고 결정하시겠지. 오디션과 비슷하구나. 뭐 읽혀보시고 결정하시겠지 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머리를 2대8 가르마로 제가 가진 안경 중에 가장 동그란 안경을 제가 약간 저 모습에 흡사하게? 네, 저렇게 제가 제작사를 찾아갔더니 감독님께서 처음 보시고 네가 정민이냐? 송몽규 선생님이랑 닮았네? 이렇게 막 옆에서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때 딱 만나 뵙고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무슨 틀린 답을 말하면 캐스팅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불안감에 시나리오 봤어? 예. 어떻게 봤어? 제가 한 번밖에 못 봐서 몇 번 더 보고 궁금한 게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만 하고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큰 사건이 저한테 다가오니까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고 되게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감독님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순간 것 같아요. 아까 뭐 컴플렉스 덩어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랑 인터뷰를 할 때 송몽규 선생님 묘에 갔는데 윤동규 선생님 묘가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긴 너무나도 사실은 잘 관리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묘를 앞에서 보면서 내 신대 같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너무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놀랬었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몽규라는 인물이 그 시대에는 사실 계속해서 동주가 컴플렉스를 느낄 만큼 너무나 잘나고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남자였을 텐데 현재 또 그분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저를 비롯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인물을 그런 방식으로 연기할 때 굉장히 진짜 그냥 단순히 하나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이상으로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많이 쏙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스스로 동감을 많이 또 느끼면서 연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사실 제가 대본 보고 할 때 감히 저를 이렇게 대입시키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네. 내가 이분과 닮은 점이 있는가 생각했을 때 글쎄 우선 난 저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고 온통 부당함에 핏대가 쓰고 싸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계속 알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그 시절에 느꼈던 그 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전혀 모르겠고, 하지만 그걸 알아야 되겠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렇게 북한도도 가서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가서 갔다 온 거고, 갔다 오니까 뭔가 글쎄요,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 그렇게 위험한 선택들,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목숨을 내걸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잖아요. 그렇게 얻어 터지고 오셔도 또 그 불나방같이 또 불에 뛰어드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그 행동들의 이유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려면은 사실 그 당시 시대상이나 그분이 아셨던 거, 그분이 계속 그분 속에 있는, 그분이 알고 있는 어떤 역사의식, 시대적인 통찰 같은 거를 알려면 그 시대상에 대해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하고, 그분이 공부했던 사상에 대해서도 다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왜 이 사상에 빠졌는지 빠져나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어요. 저를 이렇게 대입시키고 여기 제 모습에서 어떤 거를 이렇게 보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사실 조금 버려두고. 감독님 말씀에 정말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메신을 기술적으로든 기능적으로든 해내야 됐었던 배우가 가졌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들어보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딱 그 말씀 하셨어요. 캐스팅하실 때 내가 박정민을 송몽규를 캐스팅한 순간 박정민이 하는 모든 것이 송몽규다, 그 말만큼 자유롭고 부담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게 송몽규라면,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김철수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게 송몽규잖아요. 실존한 상관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그렇게 뜨겁게 싸우셨던 분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 카트 한 카트 행동 하나하나를 허투루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거는 배우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제가 갑자기 이상한 욕을 한다거나 했을 때 감독님께서 제지를 시키셨겠죠. 이제 끝없는 자기 이렇게 궁금한 게, 아니 저희가 너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촬영하는 이 셔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조금만. 오늘 저 화장 안 하고 하세요. 많이 찍으시면은 실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시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아 그래? 제 외모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아름다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진짜 팬들이 오셨으니까요. 어디까지 한 카트 한 카트 행동 하나하나를 허투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분께서 하시는 대사, 이분의 말을 제 입으로 옮겨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말을 많이 하시고, 막 뒤에 전도 펴놓고 미얀마에서 뭘 점령, 악수성을 점령하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주력 항모 4척을 잃었고, 이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제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2차 세계대전 상황이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 어떻게 발발했으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내 말로 관객들한테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막 뭔가를 했다는 것보다는 알기 위해서 책을 본 거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정말 박정민 씨가 말씀하셨던 이 몽규가 거사를 도모하기 직전에 이 동지들을 함께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웅변하던 그 장면은 또 감독님 앞에서 보시기에 참 뿌듯한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데 연기적인 측면에서야 사실은 좀 더 나는 이렇게 더 파워 있게 할이라는 예측을 했어요. 왜냐면 보통은 샤우팅 연기의 루틴 클리셰가 있잖아. 좀 더 힘을 줄 것이다. 그렇지 막 과격하게. 근데 이 박정민이라는 배우는 그야말로 그런 어떤 외연적인 그 모션에
자기의 연기를 싣지 않고 내면에 무게를 더 중심을 둔 그런 연기인 거예요. 저건 다른 배우들이 하면 저렇게 정갈하게 나오지 않아. 내가 여기서 뭘 보여줄 거야 막 했겠지. 막 날아가겠지. 관객들 같이 날아가겠지. 근데 관객을 꽉 붙잡고선 자기의 내면을 발산하는 것은 그만큼 뭐 아츠섬이 어쩌고 뭐 42년 맨날 미얀마에서 어쩌고 이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육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하게 전달하려는 그 배우의 신중함이 그 연기의 톤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담인데요. 네. 더 힘을 빼고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여러 가지 버전을 네. 만들었을 네. 것 같아요. 자, 봐봐. 야, 미드웨이 예전에 사척, 야, 너 잘 들어. 야, 너 사척 이렇게 해서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이건 너무 좀 오히려 다른 의미의 과함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맞아요. 온전히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장면. 네.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학생을 규합시켜놓고 그게 실패하고 나서 동주에게 찾아가서 가자라고 하는 그 장면이 계속 그렇게 이성적이고 차갑고 뭔가를 계획하고 이렇게 싸우고 실천하던 그 분께서 처음으로 동주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그 부분, 그리고 동주는 되려 감정적이고 내성적이던 친구가 차갑게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래프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 순간, 제가 나름 생각했을 땐 본격적인 비극의 전초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신경 써서 찍기도 했고요. 쇼케이스 때 얘기했는데 그 씬이 원래 1씬이었었어요. 1씬에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그 장면이 나오고 이제 명동촌에 이제 치료 받는 씬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실제 영화의 첫 씬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씬이 네. 나오고 나서.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울컥했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왜 이러지? 라는 어떤 궁금증을 던져주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해결됐고, 해결됐다기보다는 알게 되고, 또 되게 신경 써서 찍은 부분이라서 그 씬을 되게 좋아하고,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제가 이 영화를 만나기 전에 저라면 그 시대에 살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일 뭐 먹을까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를 만나고 공부를 하고 송명기 선생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던 그 과정이 지난 지금 송명기 선생님처럼 싸우겠다라고 할 자신은 없어요. 그건 너무 위대한 행동이고 선택이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아직 그렇게까지 용기가 나진 않지만 그 시대의 부당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저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있거든요. 그 씬 찍는데 글쎄요, 어떤 감정도 준비를 하고 가지를 않았어요. 거의 막바지였고 그냥 그 현장에서 아버지들을 만나서 해결을 해보자. 근데 이제 선생님들 먼저 찍어드려야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대사만 칠 수 없잖아요. 동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기적인 놈 아니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서 근데 정말 너무 이게 놀라운 게 진짜 우리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박병관 씨가 아니에요. 근데 딱 보는 순간 그 용정에서 좀 알게 됐네요. 네, 용정에서 이제 한 3일 정도밖에 안 찍었지만 굉장히 저희 막 되게 거의 30씬을 거기서 막 찍어야 되니까 선배님들이랑 복작복작 찍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순간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연희 전문학교로 이제 떠날 때 논두렁길을 걸어가면서 어머니와 인사를 하잖아요. 제가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시라고 할 또 저희 어머니로 나오셨던 박명신 선배님의 그 표정이 진짜 저희 엄마 같은 거예요. 그때 제 등을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들을 딱 봤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경험부족인 거잖아요. 올라오면서 그때 그 엄마 얼굴이 딱 생각나면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그 어머니가 보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에 막 눈물이 막 나는데 무전기에서 계속 감독님이 정민이 감정 쓰지 마. 정민이 감정 쓰면 안 돼.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정민이 감정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도 막 눈물이 계속 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작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수분을 다 쏟아버리고 나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해. 진짜 이기 때문에 아마 배우로서는 그 앞에서 약간의 조금 갈증을 느꼈던 부분들이 쫙 풀리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안에서는 힘이 거의 쫙 빠지는 그 끝나고 나면 거의 탈진되는 수준의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었거든요. 네, 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쉬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쉬는 날 모텔에서 계속 제 나름대로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계속 연습을 왜냐면 대사가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막 해보면서 부담이 좀 되죠. 안 그래 대사도 길고 중요하다면 중요한 대사일 수 있으니까 막 그렇게 연습했던 걸 현장에 진짜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예, 뭔가 후련한 것도 있고 시원한 것도 있고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친구들이 다 연기 전공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앞에 있던 분들 그 네. 전라도 쪽에서 연극 학원 다니던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도와준 건데 그 네.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늘이가 없으니까 저한테 찍어달라고 했겠죠. 근데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제가 그때 그렇게 막 이렇게 뭔가 하는 것이 좀 찜찜하고 그랬다면 바로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너무 잘 도와줬고 영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진짜 눈빛이 막 촘촘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진짜 잘해줘서 너무 잘 도와준 거예요. 좀 기분 좋게 다 이렇게 맞아주고 배웅해주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오늘 하늘 씨가 없으니까 감독님한테 한번 박정민 배우 칭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하늘이보다 나아요. 그럼 내가 오늘 첫 얘기한 게 아니야. 현장에서 맨날 하늘한테 야 하늘아 인마 배워. 하늘이보다 나아요라는 말은 이렇게 무책임하고 어떻게 나은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기, 태도, 네, 준비력, 네. 인간성, 외모 빼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런 얘기 녹화해서 오늘- 올리시면 큰일 네, 납니다. 안 되고 어디서 쓰지 진짜 마세요. 있어 여기? 네. 어디 녹화하고 유튜브 이런 데 올리시면 큰일 나요. 네. 내가 가는 거지. 합니다. 그래? 네. 하늘이 팬한테? 앞으로 가야 그렇게 비교 우위를 떠나서 또 이 박정민 배우가 가지는 그 배우로서의 아마 뭐 아직까지 뭐 완성된 배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직 젊은 배우고 하지만 감독님은 지금까지 또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 있는 배우들과 작업을 해오시면서 어떤 배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셨을 것 같거든요. 뭐지 대한민국의 많은 배우들이 지난 영화로 치면 역사가 100년 됐죠. 100년 전에는 이제 광대들이 있었고 그 100년 동안 이제 많은 선배, 후배, 또 미래의 배우들이 진화해오는 과정이 참 저는 저도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50대 배우, 40대 배우, 지금 여기 20, 30대, 여기 20대 배우. 네. 지금의 20대 배우들이요. 서른 됐니 이제? 네. 만으로 20대로 하죠. 만으로, 예. 네, 이 영화 찍었을 때는 이제 20대였지. 그죠? 네. 20대 배우들이 갖고 있는 자세 그리고 자질 이게요. 지금 30, 40대 배우들이 20대 때 가졌던 자질과 그들의 어떤 자세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은 같은 시대를 동시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훨씬 복 받으신 거예요, 저희보다. 제 연배도 제가 또 20대 때, 10대 때 바라보던 배우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배우를 바라보듯이. 제가 바라봤던 배우들보다 지금의 20대 배우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훌륭하다라고 선배들이 인정할 것 같아요. 그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박정민.
좋아하고. 내가 현장에서 인신공격 엄청 하는데. 감독님에게 들어갔던 인신공격 중에서 가장 가슴에 남았던 복수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인신공격 있으세요? 하늘이보다 못생겼다고. 이거 엄청난 인신공격. 저희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좀 약간 짓궂을 때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쌈 붙이기 좋아해요. 그래서 막 비교 막 하고. 둘이 싸움이 되나요? 근데 싸우나요? 아니, 그 이제 심리적으로 네.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아주 나쁜 제 언어법이 있어요. 막 비교하고 막 상대 막 인신공격하고. 나 그거 즐기는 것 같아 내가. 저희가 홀딱 넘어가 버렸죠. 하늘이랑 저랑. 아 근데 진짜 그런 게 좀 있어요. 현장에서 제가 봐도 하늘이가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고 많고 한데 그 장면에서 감독님께서 너무 하늘이만 칭찬하니까 두고 보자 이러고 이제 더 정말 나는 그거- 숙소 가서 더 준비하고 뭐 이런 게 있죠. 하늘 연기 딱 하잖아요. 뭐 되겠다 그만. 야 정말 이게 봐. 야 여기 와. 그 화면에 나도 나오고 있는데. 감독님의 작전이 굉장히 네, 잘 근데 진짜 그게 먹혀요. 작전 아니야. 네, 배우들이 진짜 작전이 들키지. 아, 그렇죠. 안 들켜나 절대. 그러니까 풀어주라. 진심이니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어 있거든요. 약간 거기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병 걸린 사람처럼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그때 상태가 좋지도 또 않았으니까요. 사실 실제로 예. 그래서 공개 상태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세뇌가 돼서 그런지 전 좋더라고요. 네, 그 눈 상태가 돌아오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네, 그날 네. 전북대병원 응급실 가서 눈이 너무 아프다고 막 간호사들한테 막 땡깡을 막 그렇게 부렸어요. 감독님한테 못 부린 네, 땡깡.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은 것 같은데 왜 자꾸 기다리냐고 하라고 막 땡깡을 막 부렸어요. 근데 막 저기서 막 어떤 애기가 숨 못 쉬고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땡깡을 부려요. 가만히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외래 진료를 받으라고 가서 이제 안가 한 2시간 기다렸다 올라갔는데 각막이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 이게 큰일이 났구나. 그러니까 마치 우리 살 찢어진 거랑 똑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근데 눈은 눈꺼풀이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살을 이렇게 대고 있는 거랑 똑같은 아우, 거예요. 아프다. 쓰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북대면 비싸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서 어떤 해결도 해주지 못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새벽에 그래서 숙소 갔다가 너무 아파서 다시 갔어요. 제가 응급실. 근데 그 간호사들은 이제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서 타이레놀을 드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한 2분 안 할까요? 딱 넣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렌즈 같은 걸 탁탁 껴주시더라고요. 가래요. 아니 가는 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모르시겠지만 제가 배우입니다. 근데 제가 내일 여기 세트장에서 정말 중요한 씬을 찍어야 되는데 거의 막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저는 그 마취약 한 번만 빌려주시면 제가 내일 딱 2방울만 쓰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건 안 된대요. 그럼 이거는 자기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근데 안 아플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 실갱이하다 했는데 진짜 안 아픈 거예요. 진짜 안 아프네요 하고 나왔거든요. 그 원리가 데일밴드 같은 거 붙이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계속 쓸리니까 아픈 거고 그걸 딱 붙여놓으니까 안 아파서 그래서 렌즈 끼고 그때 한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 씬이 무엇이었어요? 그 다음 취조씬이요. 더 심한 거지. 네. 그래서 그 씬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더 아프니까 막 무릎을 거의 꿇을 정도로 제가 막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잘 해결이 돼서. 네. 정민 씨?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영화 표지를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나오는 영화만 보시거든요. 네, 문자가 왔는데 네가 했던 영화 중에 최고다. 네가 했던 연기 중에 최고다. 어머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60년생이에요. 60년. 그 또래 여성분들은 확실히 작겠다는 네. 예상이 드네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결과가 어찌됐든 너한테 정말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영화겠구나 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아는 분이 아니거든요. 되게 그냥 시골 분 같은 분이신데도 영화 보고 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되게 큰 의미가 있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미 작년 이맘때 캐스팅이 되고 촬영하고 한 순간부터 이 동주란 영화가 굉장히 어떤 큰 의미로 제 안에 남아있거든요. 해가 지날수록 열어보면 또 다른 걸 느낄 수 있게 되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너무 고맙고 그리고 잘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작 7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그분들이 그 잊혀진 수많은 이름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으셨으면 저희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을 거고 이런 시설이 있었다 한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화 다들 보셨으니까 저는 그런 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지금 제가 또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70년 후에 완전히 불합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보다도 덜 불합리한 시대에 우리 지금과 같은 청춘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 아닌가. 제가 큰 행동을 지금 하지 못해요. 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선택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또 어떤 걸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또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그분들도 또 다른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상 송몽규를 연기한 박정민이었습니다.